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6월 1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이제 3대에 걸친 좌파 정권도 청산된 듯 합니다.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며 새로운 제2의 국가를 건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로 좌파 정권이 들어선 지 반세기가 됐습니다. 반세기 가깝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3인의 좌파 정권을 만들어준 원조는 바로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따라서 3대째 좌파 정권을 잇게 한 80년 5.18과 79년 12.12 사건의 왜곡된 역사가 오늘로서 곧 43년의 반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95년 정치자금 3천억 노태우로부터 받았다는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 이후 자신의 정권과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5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당시 헌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5.18 사태와 12.12 사건의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바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과 12.12 관련자 처벌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12.12 사건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정의하였는데 12.12 사건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내란 행위, 바로 5.18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12.12 사건처럼 군리 형법상의 반란죄는 폭동에 의한 내란 행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범죄로서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대 조직과 규율 유지의 목적을 둔 법률로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권능을 파괴시키는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김영삼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 제13조를 파괴한 것이며 집권 당시인 1995년 헌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5.18과 12.12 관련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두 가지의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유연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군사 반란으로 몰아갔던 12.12 사건은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참모총장의 한 사람만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한 것인데도 국헌을 문란하거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는 군사 반란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또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은 건재하였고 각부 장관과 군우 조직이 정상적으로 1979년 12.12 사건 다음 날인 13일 최규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당시 국방장관은 노재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군 주요 인사 이동이 정상적으로 단행되었는데도 이를 어떻게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위헌재정법률심의에서 소수 의견을 따라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목적으로 헌법 제13조를 위반하면서 소급 입법을 제정하였고, 더욱이 1979년 12.12 사건은 12.12가 발생한 6개월 후에 일어난 5.18 사건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18 특별법에 군 형법상 반란죄를 끼워 넣어가지고 12.12 사건을 반란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정승화를 수사하기 위하여 연행한 것이 군사 반란이 되었고, 국헌을 문란시키고 정권을 파괴시킨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큰 정치적 오점과 실책이 되었으며 보복 정치의 한 사례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우파 애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새로운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윤석열 대통령은 정통 법조인으로서 12.12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유언적인 특별법은 재심의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